여러분 솔직히 아침 출근길에 뉴스 보실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싸우네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이고 저런 참 안타깝네. 사람 그만 죽어야 할 텐데. 딱 이 정도 감상으로 넘기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매일 이런 살벌한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설마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어?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그 설마하고 안일하게 넘기는 사이에 여러분의 지갑은 이미 시원하게 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설마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무자비한 세계가 왔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지고 푸틴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순간 당장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대출 이자가 폭등하고 장바구니 물가가 미친 듯이 뜁니다.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밥그릇이 박살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판을 읽지 못하면 다가올 거대한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그저 휩쓸려가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흐름을 읽는다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가장 확실한 부의 기회를 잡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시야를 확 트이게 해드릴 엄청난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조한범 작가님의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서늘한 진실을 하나 던져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경찰이 나서서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는 다극화 시대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중심축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를 무국화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지키겠다던 국제기구는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이제 강대국들은 그저 각자의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이기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즉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각자 도생의 정글 한가운데 우리가 던져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어제 그 뉴스 보며 답답해하던 내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혼돈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 나는 이쪽으로 배를 타야겠구나 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레벨업시키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국화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건지 딥다이브 해볼까요? 과거의 전쟁이라고 하면 군인들이 총 쏘고 미사일 날리는 물리적인 타격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구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 시대가 오면서 혼란은 곧바로 무한 경쟁의 형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세와 경제 제재, 공급망 통제, 기술 패권,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에너지와 식량까지 모든 영역이 전쟁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죠?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오래된 수단을 끄집어내서 21세기의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렸습니다. 관세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철저한 정치적 무기로 둔갑했고 심지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압박하는 도구가 되었죠. 이런 서늘한 통찰을 들려주는 저자 조한범 박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합참 등에서 핵심 정책 자문을 맡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정세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유튜브 조한범 TV를 통해 날카로운 분석을 쏟아내고 계시죠. 작가님은 무국화 시대에 강대국들은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동맹조차 언제든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경고합니다. 질서를 유지하던 합의는 무너지고 살아남기 위한 계산만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무국화 시대의 한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위치에 놓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에서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상수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변수까지 관리해야 하죠. 심지어 최근엔 중국과 일본이 대만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중심을 지켜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은 영원한 우방이니까 맹목적으로 믿자라는 순진한 명분이나 감정에 휘둘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잘못하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강대국들의 청구서에 우리가 대신 사인하고 파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신다면 7살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 사바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똑똑하고 날렵한 여우라고 쳐봅시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정의로운 사자가 정글의 규칙을 딱 정해놨어요. 야,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선 넘지 말고 평화롭게 거래해.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 여우는 사자 옆에 딱 붙어서 콩고물도 주워 먹고 규칙만 잘 지키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자가 많이 지치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종언을 고하고 있고 정글엔 규칙이 사라졌어요. 저기서 불곰, 러시아 이 깽판을 치고 거대한 용 중국이 발톱을 세우고 미친 멧돼지 북한과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우가 옛날 의리가 있지. 난 무조건 늙은 사자 편이야 하면서 불곰이나 용한테 대놓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날로 여우는 그냥 한입거리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보다 현실을 읽는 눈, 감정이 아니라 선을 아는 판단입니다. 이 책은 무조건 어느 한편을 들어야 한다고 단순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를 냉정하게 짚어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이 보여준 고도의 줄타기 외교처럼 사자와 불곰, 용 사이에서 누구의 심기도 거스르지 않되 우리의 실속은 악착같이 챙겨 먹는 극강의 얄미운 천재 여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는 지키되 선을 넘지 않는 텐션, 이것이 무국화 시대의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작은 방가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나라가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건 정부가 할 일이고, 그럼 방구석에 있는 저는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하죠? 자, 주목하세요. 거시적인 국제 정세가 변하면 가장 먼저 요동치는 게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침대 위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딱 하나만 정해드릴게요. 내일부터 포털 사이트 뉴스창을 열면 맨날 똑같이 치고받는 국내 정치 기사는 과감하게 스킵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국제 경제 섹션에 헤드라인 3개만 매일 아침 정독하세요. 이 책이 강조하듯 무국화 시대가 무조건 위기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죠. 전후 재건 사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K방산 산업과 대륙철도 같은 이슈들은 한국의 산업과 기술 역량이 폭발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강대국들이 어디서 자원의 목줄을 쥐고 있는지, 어느 나라 관세가 올라가고 방산 수출이 터지는지 그 기회를 보는 눈을 키우세요. 그 하루 5분의 관찰이 다가올 위기에서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직장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겁니다. 출판사 서평의 마지막에 이런 묵직한 문장이 나옵니다. 무국화 시대에 살아남는 국가는 가장 도덕적인 국가가 아니라 가장 냉정하게 계산하는 국가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안에 떨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을 계산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시야를 방구석에서 전 세계로 넓히고 내 인생의 전략적 줄타기를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조한범 작가님의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존 배낭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성을 레벨업 시켜드리는 작은 방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